쫀득쫀득한 식감 자랑하는 족발과 닭발, 행복을 유발한다는 발요리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녹차. 녹차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 알아봅니다. 복싱의 부흥을 꿈꾼다. 24년 만에 재창단한 광주 동구 복싱부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구본상 아나운서가 2주 동안 출산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남자가 직장 내에서 출산 휴가 간다고 하면 조금 눈치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나왔으니까 함께 키우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신생아가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손이 정말 많이 가기 때문에 아빠의 그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네.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지난해 개정이 됐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최대 열흘간 유급 출산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요. 많은 아빠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나저나 코로나19가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 지역 또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고 또 진단 검사를 받은 분들이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266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를 차단하고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네. 질병관리본부 1339번으로 먼저 전화를 하시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윤수진 캐스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심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져서 밤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로 내려간 곳이 많아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괴산이 영하 3도, 증평은 영하 2도, 보은은 영하 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포근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2도에서 16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좋아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높아져서 내일 청주의 아침 기온이 5도로 오늘 아침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착용한 마스크는 다른 사람의 손에 닿지 않게 잘 버려야 하는데요. 이때 소독제를 뿌리거나 비닐봉지에 한 번 더 담아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버린 뒤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스크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만나볼 텐데요.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피곤하면은 입맛이 잃는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뭐 굶을 수는 없고 그 나만의 별미 리스트 뭐 이런 거 있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좀 나에게 상을 주고 싶을 때 요런 별미를 좀 챙겨 먹곤 하는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 어떤 게 있을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요즘 제가 입맛이 조금 없어서. 네,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소울푸드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하게 확인해 보시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가장 예쁜 우리들.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지는 지금 이 순간. 젓가락은 폼이라는 음식이 있었으니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손만 있으면 즐기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별미. 행복을 유발한다는 맛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별미 만나러 찾아간 이곳은 초저녁부터 많은 손님이 찾는 맛집인 것 같은데요. 다들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뭐가 그렇게 맛있나요? 겉모습을 이거 시키면 같아요, 이거. 새로운 족발의 맛입니다. 족발의 새로운 맛?
매일 족발을 삶는다는 주인장. 이게 바로 족발 맛 좌우한다는 그 유명한 간장 육수인 거죠? 씨간장은 지금까지 족발을 삶으면서 그거를 물과 간만 보충하면서 계속 삶아온 그 육수를 씨간장이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년 된 거죠. 무려 7년 된 간장에 잡내 잡아줄 파, 무, 양파, 계피 넣고 삶으면 고소하고 쫀득한 족발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료 따로 들어가는 건 없나 보네요. 아, 예,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다른 족발집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보 이거 넣어야죠. 어? 이거. 그거? 네. 알았어, 나중에. 그럼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해. 네. 아니 뭔데 그래요? 공유 좀 합시다. 그거 들고 오신 게 뭐예요? 이거 엄나무예요. 엄나무요? 신경통, 위염 등 몸에 좋다고 소문난 엄나무가 족발에 들어간다는 말씀. 새로운데요? 저희도 한번 이걸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돼지고기에 해서 넣어봤더니만 고기에 그 잡내가 없어지면서 그 고기의 그 구수한 맛이 더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때부터 계속 넣게 된 거예요. 잡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특제 족발이네요. 자자, 이제 줄을 서시오. 맛있는 족발을 먹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신 식당. 그런데 이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찾는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이 재료가 힌트라고 하네요. 이게 우리 집 인기 메뉴거든요. 조금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기 메뉴가 무엇인고 하니 신선한 파채에 넣고 버무리는 이것의 정체, 바로 마늘. 아삭아삭 씹히는 파채와 마늘 소스의 만남. 족발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환상궁합 자랑한다고 하네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다고 하는데요. 두툼한 족발에 마늘 소스 버무린 파채 가득 넣고 먹는 맛이란 어떤가요? 족발만 먹으니까 느끼한데 이제 마늘하고 파하고 같이 먹으니까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어요. 최고예요. 파절이 양념 안 된 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다 보니까 느끼한 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젊은 층을 한번 음식을 줬더니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마늘 파채 족발에 대적하는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족발의 매운맛 불족발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 싸 먹어도 맛있는 불족발.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어 더 매력적이네요. 맛있다. 불족발 먹으니까 땀도 나고 몸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아주 맛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족발 짱 최고! 조용한 주방, 장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사뭇 진지한데요. 뭔가 열심히 작업 중인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야식은 불향이 핀 매운 직화 닭발이죠. 닭발 요리도 족발 요리 못지않게 잡내 잡기 위한 작업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여러 번 물에 헹궈서 세척을 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것들 다 뗀 다음에 이제 통에 넣으시고 요리하실 때 이제 소주를 넣어가지고 잡내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와 통후추에 이어 뭔가 넣는 모습 포착! 잡내 잡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지금 몰래 뭐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커피가루 넣고 있어요. 커피가루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커피 맞습니다. 정말 색이 커피색으로 변했네요. 1차적으로 잡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넣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색깔을 내기 위해서 카라멜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카라멜을 넣으면 넣을수록 달아지고 어두침침해지고 하는데 커피를 넣으면 이제 달지도 않고 이제 희석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석이조로. 탄수화물이 적고 콜라겐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닭발. 탱탱한 식감 살려 맛있게 삶아주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고춧가루로 매운맛 살린 특제 소스 넣고 맛있게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불 위에 바로 올려서 천연 불향 가득 입히는데요. 쫄깃 담백 고소한 직화 불닭발 완성이요.
먹으면서 피부 미용 챙기는 별미 닭발 들여가세요. 계절 상관없이 땀 뻘뻘 흘리면서 손을 놓을 수 없는 맛있게 매운 불맛. 젓가락 놓고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맵다 매워. 이게 진짜 중독되는 맛이잖아요. 완전 쫀득쫀득하고 불향을 입혀가지고 제 입맛에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매운 거 먹어서 좀 땀 흘리시는 분들이 찾았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는 메뉴 아닌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먹을수록 건강에 좋은 닭발 요리, 매운 직화 요리로만 즐기기에는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요. 닭발 좀 더 새롭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맛? 있지요, 있어요. 닭발의 새로운 맛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손님들이 모두 뭔가 얼큰하게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뭐예요? 시래기 국물 닭발 먹고 있습니다. 네? 시래기요? 바로 주방으로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가만 보니 닭발이 얼었나 봐요. 얼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 닭발을 쓰다 보니까 닭발을 직접 3시간가량 끓입니다. 끓이면 거기서 콜라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양념을 넣고 다시 또 3시간을 끓입니다. 그러면 3시간 끓이고 나서 이틀 동안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젤리처럼 바뀝니다. 아, 숙성된 닭발이군요. 여기에 간마늘과 고춧가루 팍팍, 채소 올리고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이면 끝인가요? 설마 진짜 시래기가 들어가나요? 저희 닭발의 비밀무기 시래기가 여기 있습니다. 짠! 진짜 시래기를 들고 나타난 주인장. 실제로 시래기를 삶아서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시래기를 넣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충주가 여기 무밭이 인근 지역에 되게 많거든요. 시래기 자체가 무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주 지역 특산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래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닭발을 같이 드시면 식감도 좋고 또 드시다가 남으면 밥에다 뜨거운 밥에다 같이 얹혀 드시면 더욱 좋고요. 시래기는 우리 몸에 부족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건조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건강과 맛 모두 잡은 시래기 국물 닭발이 완성됐습니다. 얼큰한 닭발 국물과 몸에 좋은 시래기가 만나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 탄생했는데요. 진짜 닭발 요리의 새로운 발견이네요. 그러니까 뭐 감자탕 그런 얼큰한 맛처럼 뭐 술안주로도 먹기 되게 좋을 것 같고 먹으면서 좀 해당되는 느낌도 나고요. 처음 먹어보는 그런 거예요. 이제 시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감도 훨씬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삶는 시간도 오래 삶으시는지 부드럽게 발려서 훨씬 좋아요. 여러 가지 종류 닭발 대신에 닭발하고 닭볶음탕 2가지만 해서 여러 가지 컨셉을 만들어서 그 손님들께 좀 행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발 무슨 발? 발요리하면 쫄깃고소 쫀득한 족발 닭발이 최고죠. 오늘도 씹고 뜯고 맛보는 재미 느끼러 행복 가득 유발하는 발요리 만나보세요. 네, 화면 보니까 오늘 그 야식 메뉴는 정해서 저는 불닭발.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게 땀 흘리면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시래기 그 국물 닭발 요게 생각이 나는데 네. 닭발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시래기 국물 그러니까 네, 아까 너무 맛있는 시원할 것 같잖아요. 같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파채하고 함께 먹는 족발 역시 야, 족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족발 요리의 재발견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다양한 맛으로 즐기는 발요리 족발과 닭발을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 배달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생방송 아침에 퀴즈 내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의 문제는요. 질병 정보가 궁금하거나 감염증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콜센터 전화번호 몇 번일까요? 문제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1339, 2번 112, 3번 124,
4번, 129번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주제 문자도 받고 있죠. 네, 이번 주제 문자는요. 나의 코로나19 예방법, 코로나19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의 예방법들로 나름 열심히 이제 또 생활하고 계실 텐데 예방법과 더불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여러분들 전염병 예방에 도움되는 방법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네. 걱정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또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동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좋은 식품 연구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차로 마셔도 정말 좋고요. 뭐 조격이나 찜질로도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동의 얼굴 녹차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경남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2020 경모순, 오늘은 특종입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입수. 하동의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녹차에서 카테킨을 추출해서 네. 추출한 카테킨을 이제 AC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아, 그럼 이제 분석 결과는 저희 뭐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현재로서 분석 결과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ECG나 카페인이나 이제 ECG 같은 이 그래프들이 나오는 곳이 우리가 추출한 녹차에 이 물질이 있다고 표현됩니다. 일단 처음 딱 뵀을 때 느낌이 누가 봐도 배운 분이구나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렴한 편이 저렴하죠. 예, 박사님이시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럼 여기서는 주로 이제 녹차에 관련된 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녹차가 너무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호흡기 질환인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장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호흡기성 질환에 굉장히 예방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지금 현재로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폴리페놀 성분인 카테킨이 가장 중요하고요. 카테킨 중에서도 우리가 뭐 EGCG라고 있습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항암 작용을 이제 막거나 우리가 호흡기 질환인 항바이러스 작용 이런 게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게 다 좋은 게 이런 EGCG라는 카테킨입니다. 와, 이 그림만 봐도 무섭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스하고 신종 코로나인데 사실 메르스하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거 관련돼서 또 뭐 특허를 또 받은 게 있다고. 예, 저희들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죠. 닭에다가 직접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적용을 해보니까 이 닭 안에 이제 그 바이러스의 정식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결과가 있고요. 사실 이 녹차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 굉장히 든든한 것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연세대와 공동으로 연구한 녹차 추출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결과는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에 이제 실제 닭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녹차를 물처럼 마신다는 녹차 박사님. 그가 권하는 바이러스 예방법은 기본을 지키자입니다.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자주 씻고 그다음에 섭생에서 음식을 이제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야생 녹차의 시베지가 하동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하동 녹차는요 1200년 전부터 이곳 하동군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가지고
고려시대부터는 왕한테 진상품으로 쓰이기까지 했는데 처음 녹차를 재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많이 쓰였던 게 바로 하동 녹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녹차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오늘 만든 이름 자체도 특이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돈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차, 예. 만들어진 형태가 옛날 엽전 모양을 했다 해서 돈차를 그래요. 이게 녹차도 재밌게 만들어 즐기는 시대. 돈차 만드는 방법 배워볼까요? 나와요, 모양이. 근데 이제 이게 잘 찢지 않으면은 모양이 되게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찢는 게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면 좋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손이 이거 펴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아, 이제 모양 틀 잡아야 모양을 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엽전 모양이다. 그래서 그 구멍을 내는 거예요. 네.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이면 되겠죠. 이게 좀 자연 발효가 되기도 하고. 그때 미생물에 의한 자연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니 발효차, 한국의 미니 발효차. 일단은 뭐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그죠? 준비를-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요즘에 어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이 차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아, 향도 좋고. 네. 맑아진 느낌은 당연히 드는 거고. 녹차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라. 노노. 하동의 핫플레이스를 찾았는데요. 야, 조격이 뭐 좋긴 좋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녹차 조격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참?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그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조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조격물에 들어있는 차는 우리가 마시는 차예요. 음용을 하는 차를 그대로 그 물을 우려가지고. 아깝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녹차가 좋고 우리 하동에 뭐 제일 하동의 얼굴이죠 이게. 그리고 또 발이 이렇게 따뜻하게 담가놓으면 기운도 가라앉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펌프를 오르니까. 녹차 조격은 평소 손발이 찬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불면증이나 발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우선 심신이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자연경관 보고 있으니까 더 또 안정이 오늘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요. 특히 녹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지금 피부 좀 좋아지니까 녹차를 계속 마시고 많이 마시다 찻잎 우린 보니까 물은 천연 피로 회복제,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녹차.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양 정도는 하루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 그 일본에서도 그 학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작은 양으로 30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길거리에 하루 물 2리터 대신 녹차 2리터. 녹차로 뱃살 쏙 빼는 다이어트에 도전합니다. 특별한 녹차로 즐기기 세 번째 팁 나갑니다. 언뜻 보면 모래를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자, 녹차를 활용한 여러 가지 면역 증강이 뭐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여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섬진강 이제 거기 쌀을 많이 생산하는 무디미 벌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토지의 주무대이기도 하고요. 그 거기에서 생산하는 쌀겨랑 우리 하동의 이제 유기농 홍차랑 이제 녹차를 혼합해서 자연 발효열로 이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녹차 효소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말 그대로 이제 몸의 온도를 좀 높여서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병기를 좀 퇴치하자 이런 건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옷이랑 가는데. 악양 너른 들판에서 나온 쌀겨와 하동 특산물 녹차, 홍차가 만났습니다. 혼합 물질을 고루 섞으면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누우면 되는 거죠? 이제 발을 누우면 이쪽으로 선생님들 발을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묻으시는 거죠? 네.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녹차로 누리는 호사라고 할까요? 특이하네요. 구수한 쌀겨와 녹차 향이 어우러지면서 이불이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벌써 열이 막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네. 야,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개 효소를 이용해서 하니까 더 이렇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몸에. 효소 찜질은 온도가 서서히 오른 만큼 체내열을 오래 유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한 15분간 이제 체험을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처음엔 약간 공포심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좀 잘 살 걸 같은 후회 같은 것도 좀 들었었고, 근데 몸이 따뜻해지면서 진짜 면역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특허받은 녹차 효소 찜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뽀송뽀송 피부 미인이 됩니다. 쫙 이게 땀이 빠지니까.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얼굴 좋아졌다고. 뭐 쟤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네요. 면을 또 올리면서 한 잔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네요. 녹차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끝나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녹차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차로 마시도 좋고 조격이나 찜질로도 그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꼼짝마 하동 녹차로 깔끔하게 예방하세요. 요즘에 이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육체적으로도 이제 신경 많이 쓰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화면 보니까 아까 그 조격이나 녹차 조격이나 찜질은 꼭 한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녹차는 기호식품으로 많이 응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약용으로 마시던 거였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약차네요. 이게 특히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호흡기 질환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물처럼 녹차를 뭐 마시고 씻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잘 봤습니다. 네,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까요? 네, 질병 정보가 궁금하거나 감염증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콜센터 전화번호 다음 중에서 몇 번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1339, 2번 112, 3번 124, 4번 129 중에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네, 주제 문자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법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꿀팁이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동구에 24년 만에 권투부가 재창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복싱이 정말 힘든 운동이잖아요. 요즘같이 좀 추운 날씨에는 아침부터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네. 자, 복싱 왕을 꿈꾸면서 구슬땀 흘리는 선수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보다 먼저 전주로 이번에 가볼 텐데 전주는 부산 못지않게 영화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생긴 지 벌써 20년이나 됐다고 해요. 네, 종합 영화 촬영소가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 촬영한 영화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60%가 전북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로 지금 함께 떠나볼게요. 봉준호 감독은 화이트 오스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아카데미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역대 2번째. 세계 무대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영화. 그 영화 속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활약하는 영화 감독들의 제작기를 함께하며 영화의 도시 전주의 가능성을 만나봅니다. 전주 도심에 위치한 건지산. 이달 초 이곳에서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백정민 감독. 액션! 롤! 9회 7회 1. 네, 영화 휴가를 촬영하고 계시는 백정민 감독님을 만나뵀습니다. 네. 영화 휴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광주 민주항쟁 때 그 퇴학한 군인이 40년이 흘렀는데 그 딸과 다시 광주로 휴가를 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어떤 미스테리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화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민주화를 부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반성의 시간, 그리고 우리 관객들에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롤 14배 2의 1.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퇴역 군인 역은 배우 최무성 씨가 맡았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피해자 아들 역을 맡은 김현균 씨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내용도 의미가 깊고요. 또 백 감독님하고 또 친분도 있고 뭐 또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전주가 언제든 들르고 또 언제든 감독님 또 만나고 시간 되면 제 주변 지인들도 항상 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정민 감독의 이번 영화는 광주의 역사를 줄거리로 하지만요. 전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촬영도 70% 이상 전주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니 계속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냥. 영화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백 감독은 부안의 위도를 배경으로 한 장편과 다수의 단편을 제작한 촉망받는 감독으로 손꼽히는데요.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 운영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더 지원을 팍팍 해주는 게 있나요? 아 있죠. 전주는 뭐 전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뭐 영화 촬영소도 있고 또 후반 작업할 수 있는 영화 제작소도 있잖아요. 영화 만드는 곳은 이젠 충무로? 전주입니다. 전주. 네. 충무로? 이젠 전주다. 전주입니다. 종일 이어지는 야외 촬영이 힘든 스태프들을 위해 지은 리포터도 이렇게 손을 보태보는데요.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친 것 같네요. 잠깐 있어봤지만 진짜 영화 아무나 찍는 거 아니더라고요. 감독님 못 찍으실걸요? 야, 이거 장난 아니던데?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영화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자기의 생각을 담으면 그게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 영화인이 됩시다. 예, 화이팅! 또 다른 영화 감독을 찾아 나선 길. 이분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인 거죠? 영화는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지. 내 이름은 남지은 배우 지망생. 안녕하십니까. 태어나길 잘했어 오디션 지원자 남지은입니다. 우리 남지은님은 어떤 계기로 저희 영화의 오디션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도 저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남지은님의 자유 연기를 먼저 봐도 될까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주 여기서 오래 일했던 사람인데요. 사모님 안 계시죠? 아, 제 호위무로 오신 아줌마다 맞죠?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하실에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꼭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은 씨가 오디션을 보긴 했지만 사실 최진영 감독의 영화는 지난해 말 촬영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후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영화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상태의 여성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성장 영화라고 합니다. 네. 결국 그럼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이건 스포인가요? 네네. 최진영 감독의 이번 영화는 전주 영상위원회의 장편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영화 속 배경은 모두 전주입니다. 아, 영화 이렇게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나 크게 큰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예산이 적어서 좀 짧은 기간 동안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그 미안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화 작업.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이 영화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잘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낮잠을 자다가 되게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 깨자마자 그 꿈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꿈에서도 이건 꿈인데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꿈에서도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쳐야 돼요. 최 감독은 대학 시절 전주 영화제 워크숍 참여가 기회가 돼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영화 감독이셨어요? 영화를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는 것만큼 좋은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들. 그녀의 첫 단편 영화 반차는 결혼기념일에 군산을 여행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이 작품으로 감독은 국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신고식을 하기도 했죠. 그 공간과 관련된 이제 뭐 역사적인 거와 사회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올해 상영을 목표로 하는 태어나길 잘했어의 촬영 장소에서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여주인공인가요? 네, 아니, 남주인공입니다. 아, 남주인공인가요, 제가? 아, 밀게요. 네. 우와, 여기야. 야, 높다. 마지막으로 단골 질문 가겠습니다. 나에게 영화란? 숙명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뭐를 할까라는 어떤 먹먹함이나 막막함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한국 영화의 도약을 꿈꾸는 젊은 감독들. 이들의 영화가 보다 넓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절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시청자 여러분, 리스펙! 포기를 모르는 그들이 온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역대급 핵주먹.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라. 내일은 복싱왕, 광주동구 복싱부를 소개합니다.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새벽입니다. 단잠을 깨우는 알람이 울리는데요. 남들보다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하는 이들은 광주 동구 복싱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도 다 못 뜨고 일단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네. 좀 날이 추워져서 더 일어나기 힘들겠어요. 조금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요?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서 체력 운동 때문에 러닝을 하러 가야 돼서 일찍 움직여야 돼요. 졸음을 쫓고 운동할 채비를 하는데요. 자, 가자.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아직 발걸음은 좀 무겁지만 힘을 내서 훈련장으로 향하는데요. 선수들을 데리러 온 이는 복싱부 감독님. 매일 이렇게 픽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용산 생활체육공원. 광주 동구 복싱부는 매일 이곳에서
새벽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선수 소개 시작합니다. 69kg급 이동진 선수, 75kg급 김재학 선수, 64kg급 한영훈 선수, 49kg급 함승우 선수. 권투 부흥을 이끌고자 24년 만에 재창단된 광주 동구복싱부인데요. 한국 챔피언이 곧 세계 챔피언이었던 복싱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The winner on point, 3-2, in the blue corner, Jun Suk Shin, Korea. 이제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맨손 하나로 세계를 호령하던 그들은 그 시절 남자들의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들 보고 꿈을 꿨던 이 시기에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첫 발을 광주에서 내딛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선수들과 함께 올해 전국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운동 생활하면서 창단 멤버로 들어가기는 그런 일 잘 없거든요. 저한테 엄청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난달 창단한 신생팀이지만 패기와 열정을 무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근지구력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체력 훈련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뛰고 난 뒤에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보조 운동으로 통해서 이제 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복싱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체육 선생님 권유로 저기 체중에 경북 체중에 한번 갔었는데 한번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운동을 또 많이 좋아했습니다. 체육 중학교 가서 테스트 보고 복싱으로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중3 때부터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복싱의 매력은 4강 링에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으로 하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거를 상대한테 써먹었을 때 상대가 아마 그 기술에 걸린다면 그때가 좀 짜릿하지 않나 싶어요. 숙소와 훈련장을 오가며 동고동락하는 이들. 새롭게 써내려갈 동구 복싱부의 황금빛 역사를 다짐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땀 흘리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맨날 가요. 여기가 또 맛있고 사장님들도 친절하시고 맛집입니다. 무등산 맛집. 제 아들 같으잖아요. 계속 먹는 것만 먹으면은 애들도 질리고 그냥 가족처럼 해주고 있어요. 든든히 배를 채우고 숙소로 왔습니다. 형 빨래 돌릴게요. 빨래는 막내 담당. 원래 합숙 생활하면 막내가 고생 좀 하잖아요. 네 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합숙 생활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일단 서로에 대한 운동 끝나고 나서 서로에 대한 단점이랑 장점을 더 말할 수 있어서 좋고요. 자기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못한 게 있으면 이게 말을 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잘 챙겨주는 선수는 누구예요? 딱 둘째 형 정도. 뽑아줘서 감사하긴 한데 저보다 좀 그 형이 더 고생하고 있어서 영광을 첫째 형이 다시 돌리겠습니다. 감사한데 한 번쯤은 청소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선수들 나름의 안목으로 신중히 장을 보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뭐든지 다 같이 하니까 더 즐겁습니다. 선수들이 장을 본 이유. 바로 형들을 위해 막내들이 특별한 간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오늘 요리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저기 식빵 튀김? 식빵 튀김이요? 튀김이 아니죠. 식빵 부위? 아닌데? 뭐야? 계란 무친 설탕 토스트. 아, 그거 달고 맛있잖아요. 보통 요리 많이 해서 드세요? 아니요, 요리는 보통 많이 해서 안 먹어요. 요리가 쉬워요? 복싱이 쉬워요? 복싱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애들. 어릴 때 다 해본 거라서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냥. 원래 후배들이 한 번씩 해주긴 하는데 저도 이 팀에 와서는 거의 처음 동생들이 해준 거라 가지고 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요. 드디어 완성! 형이 좋아하는 케첩까지. 샵 토스트, 샵 내가 만든 오늘의 요리왕. 얼른 먹어보는데요. 어때요? 맛있나요?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기대 이상이어서 좀 놀랐어요. 맛있습니다, 근데. 다 먹었네요. 설거지 막내요. 설거지도 막내예요? 네, 저 신데렐라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해야죠.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이죠? 카메라 있는 날. 덕분에 막내도 쉬어봅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간 광주 동구 복싱부. 남부대와의 불꽃 튀는 스파링까지. 내일은 복싱왕.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복싱의 그 부흥을 위해서 올해 1월 창단한 광주 동구 복싱부 국내 최고 선수들로 이제 팀을 꾸려서 창단 멤버를 만들었는데 동계 훈련에 아주 구슬땀 흘리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24년 만에 재창단이 됐는데요. 올해 드디어 이제 또 대회가 열립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프로그램 가운데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복싱도 다시 한번 또 전성기를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침부터 파이팅 넘치게 운동하는 모습들 보니까 저도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1분 홈트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은 수건이나 양말을 통해서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방과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전체적인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 플랭크, 슬라이드, 응용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우리 마운틴 클라이머.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뻗어낼 때 반대발 가져옵니다. 다시 반복. 복부의 힘으로 두 무릎을 계속 가져오려고 하고 조금 더 동작이 익숙해지면 속도를 내서 동작 해주실게요. 두 번째 동작 크런치 동작 해주실 거예요. 두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오며 수축, 복부를 수축, 다시 뒤로 뻗어내주고요. 반복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동작을 빠르게. 우리 세 번째 동작은 두 다리를 옆으로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모아주고 넓혔다가 모아주고를 반복해주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마운틴 클라이머 시작합니다.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반대쪽 다시 반대.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리. 다시 두 다리 쭉 뻗어 처음과 같이 플랭크. 두 번째 동작 두 발을 모아서 크런치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다리 쭉 뻗어 우리 세 번째 동작 다리를 넓혔다 모았다 하는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 모을 때 허벅지 안쪽을 더 조이면서 그대로 제자리.
무릎을 구부려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이 동작은 한 동작당 2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방바닥에서 도톰한 양말 신고서 이렇게 운동하면은 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힘들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요. 해보고 싶어지네요. 네. 네. 자, 정답자 발표해 볼까요? 네. 정답자. 자, 문제가요. 질병 정보가 궁금하거나 감염증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콜센터 전화번호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1339였습니다. 네, 정답자는 8867번님 그리고 8481번님이죠. 네, 8867번님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외출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고요. 저는 손에 장갑을 끼고 다녀요. 손에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덜 묻지 않을까 해서요.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8481번님은 밖에 못 나가니까 너튜브 참고해서 홈 트레이닝 중입니다. 건강과 면역을 위해서 운동은 거르지 않으려고 해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매일매일 소개해드리는 1분 홈트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방송 아침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충북에도 확진자가 그 3명 나오고요. 또 116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운행한 택시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네, 청주시가 현금 탑승객 9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때 택시를 탑승을 해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청주시 홈페이지랑 보건소에 공개가 돼 있다고 하니까 탑승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진 신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주에서 검정색 K5 개인 택시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분께서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승하차 정보, 시간 등 정보 확인하시고요. 해당되는 분께서는 보이는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속히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마이맨션에서는요, 오래된 집을 구입해서 자신만의 공간, 작업 공간으로 만든 집을 찾아가고요. 네. 건강한 뷰티뷰티 시간에는 영유아의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이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국입니다. 기본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2월의 마지막 주도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